랜디 가드너라는 17세 소년이 잠을 안 자고 버티는 수면 극복 실험에 참가했다고 하는데요. 무려 11일, 264시간 가까이 잠을 안 자고 랜디 가드너는 둘째 날부터 물체를 식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요. 나흘째에는 도로 표지판을 보고 사람으로 착각을 했고요. 또 실험이 5일째로 접어들면서는 때까지 보였다 그래요. 안녕하세요. 마음을 밝히는 언니 정신과 의사 유혜진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가 이어지는 겨울에는요, 따뜻한 이불 속에 들어가서 꿀잠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전날의 피로가 모두 확 풀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죠. 그런데요, 이런 바람과는 반대로 오히려 겨울에 잠이 더 안 와서 불면증 때문에 병원을 오시는 분들이 더 늘어난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진료실에서 이분들 얘기를 찬찬히 들어보면 평소에는 그냥 좀 잠을 뒤척이는 정도였는데 겨울이 되면서는 아예 불면증이 생겨버려서 뜬 눈으로 밤에 한숨도 못 잔다면서 힘들어 하시거든요. 이렇게 겨울철에 유독 불면증이 심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요, 보통 11월 전후로 불면증 환자가 조금씩 증가한다고 해요.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불면증 환자가 약 3만 명 정도나 더 많다고 합니다. 겨울은 여름과 비교해서 열대야도 없고 또 밤의 길이까지 길어지면서 잠을 자기에는 최적화된 환경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잠을 더 못 자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겨울에 불면증이 심해지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우선 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 몸의 바이오리듬이 교란될 수가 있어요. 특히 추운 날씨 때문에 야외 활동이 줄어들면서 햇볕을 쬐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요. 이 우리 몸이 햇볕을 받으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합성이 되는데 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뀌게 돼요. 이 멜라토닌이 밤에 분비가 되면서 우리가 잠이 오는 거거든요. 이 수면 호르몬이 멜라토닌의 분비가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잠이 들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면과 기상 주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멜라토닌인데요. 우리가 빛을 충분히 쬐면 멜라토닌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 동안에 햇볕이나 밝은 빛을 받으면 멜라토닌의 분비가 억제가 되고요. 밤이 되면서 어두워지고 빛을 적게 받게 되면 멜라토닌이 분비됩니다. 이 겨울철에는 일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멜라토닌의 분비가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게 불면증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이렇게 불면증 환자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 이 불면증이 도대체 어떤 병이냐 정확히 아는 분은 별로 없어요. 그저 막연하게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을 푹 자지를 못하는 걸 불면증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뭐 영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불면증에 대한 정확한 대답도 아닌데요. 이 불면증이 뭐냐면요, 수면이 부족하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상태를 말해요.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불면증의 증상은 잠들기가 어렵고요. 또 잠이 들더라도 자주 깨거나 깊은 잠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새벽 3, 4시쯤 일어나서 다시 잠들기가 어려운 것. 또 충분히 잠을 잔 것 같은데도 자고 일어나도 상쾌하지가 않은 느낌. 또 이러한 수면의 증상 때문에 낮 동안의 피로감, 무기력감, 기분의 변화, 집중력 저하, 이런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이죠. 일반적으로 잠들기가 어렵거나 자다가 자주 깨거나 혹은 일찍 일어나서 잠이 오지 않는 증상들을 말하는데요. 의학적으로는 잠을 잘 수 있는 모든 컨디션이 갖춰졌는데도 2주 이상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으면 불면증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불면증이 생기면요, 낮 동안 피로감이나 집중력 저하가 생길 수 있고요. 정서상의 변화도 나타나는데요. 주위 사람들에게 짜증스럽고 날카롭게 대하거나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하기 싫어지는 이런 무기력증도 겪을 수가 있고요. 혹은 예전에는 즐겁게 했던 일들이 더 이상 재미가 없고 이 감정 반응이 무뎌지는 무쾌감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무쾌감증은요, 사실은 우울증과 관련이 높은 증상이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해 보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이 우울증의 표현 증상으로 불면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 어떤 일들이 생기길래 잠을 못 자면 이렇게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우리는 몸과 뇌가 모두 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에 근육은 이완되고 휴식에 들어가지만 우리의 뇌는요, 낮 동안에 얻은 정보를 처리하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죠. 버릴 정보를 선택하고 또 장기 기억으로 저장될 정보를 분류하면서 효율적으로 기억을 저장하기도 하고요. 이걸 위해서 자율신경계는 부교감 상태로 전환이 되고 우리의 심박수, 호흡수는 떨어지고 또 근육은 편안하게 이완되면서 우리가 잘 쉴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죠. 전날 아무리 피곤해도 잠을 푹 자고 나면 다음날 개운하게 눈이 떠지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잠을 잘 못 잤다면 상황은 그 반대가 되겠죠? 1965년 미국에서는요, 랜디 가드너라는 17세 소년이 잠을 안 자고 버티는 수면 극복 실험에 참가했다고 하는데요. 무려 11일, 264시간 가까이 잠을 안 자고 깨어 있었다고 해요. 이 실험은 윌리엄 데먼트라는 과학자와 함께 진행이 됐고요. 이 실험을 통해서 잠이 우리의 신체와 정신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전문적이고 자세히 관찰했다고 합니다. 랜디 가드너는 둘째 날부터 물체를 식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요. 셋째 날부터는 예민해지고 화도 쉽게 내고 말할 때 발음이 웅얼웅얼거리면서 부정확해졌다고 해요. 나흘째에는 도로 표지판을 보고 사람으로 착각을 했고요. 또 자기가 유명한 미식 축구 선수라는 망상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아니라고 반박을 하면 불같이 화를 내면서 감정 조절도 잘 하지 못했고요. 또 실험이 5일째로 접어들면서는 정신분열 증세까지 보였다 그래요. 한 라디오 방송 진행자가 자기를 잡으러 올 거라면서 피해망상 증상까지 나타났다고 합니다. 마지막 11일차에는요, 기억 능력과 언어 능력 모두가 떨어지면서 감정이 없어진 산송장의 모습이었다고 하는데요. 간단한 대화조차도 불가능했다고 해요. 너무 충격적이죠? 랜디는 이때 누가 사포로 자신의 뇌를 긁는 것 같다면서 매우 고통스러워했다고 해요. 피해망상, 환시, 황청 이런 정신분열 증상과 함께 다양한 언어장애, 또 기억장애, 또 이런 정신증 증상들이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우리에게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적절한 시간 동안 양질의 수면을 취하는 게 정신과 육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충분한 수면 시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보통은 8시간은 자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거는 정말 잘못된 편견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정답은 생각보다 좀 복잡합니다. 일반적으로 7시간에서 9시간 정도를 적정 수면 시간으로 보지만요. 또 사람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5시간만 자도 충분한 수면의 효과를 보고 또 어떤 사람은 10시간은 넘게 자야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수면 시간이 개인의 체질과 습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잠을 잘 못 자는 걸 보통 피곤하다는 말과 같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잠을 잘 못 자는 거는요, 사실 우리 몸이 지금 매우 해로운 응급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알려주는 위험 신호로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 정신과적으로는요, 우울증과 같은 기분 조절 장애 혹은 치매에서도 흔한 증상이 불면증이기도 하거든요. 이 불면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잠을 자려고 수면제만 드실 게 아니라 꼭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셔서 지금 내가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시고 원인을 제거하거나 이런 불면증을 자꾸 지속시키는 잘못된 생활 습관을 교정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마음을 밝히는 언니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